이번에는 미적분 편으로 가겠습니다. 8문제입니다. 그죠? 차근차근 속도 전해보겠습니다. 23번 갑니다. 사인 함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렵니다. 암산이 될 지경입니다. 네, 사인 함수는 기함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적분 결과가 0입니다. 그럼 당연히 저놈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사인 함수를 적분해서 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답은 1이겠죠. 그죠? 물론 그냥 통째로 적분한 후에 수치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24번 등비수열이 있는데요.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을 따져버립니다. 그럼 언제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를 충족하면 주어진 저수열은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2를 넘겨 더하고 3을 곱하면 3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은 K의 절대값의 범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 사이에 자연수로는 6개가 있고요. 부호를 고려해보면 6개짜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할 테니까 12개. 그래서 정답 3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첫 페이지를 통과했습니다. 25번으로 갔습니다. 매개변수 함수로 주어진 접선을 구하랍니다. 그럼 이것도 아주 전형적이죠. 그죠?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고 기울기를 찾아서 t 대신 0을 대입하면은 결국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찾는 꼴과 같습니다. 점은 그야말로 t를 0을 그냥 대입하면 1,1인 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 체계를 따라서 분자에서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분모에서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요 분수꼴을 만드는 거니까 당장 분자부터 생각해보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 마이너스 하시고 2의 마이너스 t승에다가 플러스 3이 만들어지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분모니까 2의 t승에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t 대신 0을 대입하면 분모는 3이고 분자는 2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주어지고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접선 방정식을 쓸 수 있습니다. 3분의 2 하시고 x 마이너스 하시고 플러스 1을 하시면 저기 x 대신에 10을 대입하라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x좌표 7 그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세 문제를 지나갔습니다. 어쨌건 현재까지 지나간 시간이 한 1분 30초 그 근처쯤 통과 중입니다. 26번을 해봤더니 어쨌든 지문은 쭉 길어졌는데 매우 전형적인 등비급수의 도형 문제입니다. 등비급수의 처리라는 것이 닮은비를 찾은 후 제곱해서 넓이비를 찾아 공비를 구한 후 첫 장만 찾으면 1 빼기 공비분의 첫 장의 공식을 따라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형 분석의 핵심은 직각 삼각형을 분석한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저 그림을 조금 더 집중해서 분석하려고 이렇게 분리를 해봤습니다. 도전입니다. 제시된 그 조건처럼 요 변의 길이가 1로 되어 있고요. 이쪽 변의 길이는 루트 3으로 생겨먹었습니다. 저 지문에 가보면 이 조건 때문에 1대2의 내분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길이는 3분의 루트 3인데 분자물을 약분해서 루트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이 아래쪽 변의 길이는 3분의 2루트 3인데 역시나 약분해서 루트 3분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전제로 요놈의 넓이는 그야말로 4분의 넓이니까 금방 파이 r 제곱을 4로 나눈 거니까 12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놈의 넓이를 찾는 거 하고 반드시 부채꼴인 거니까 요놈 길이하고 요놈 길이가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직각 삼각형이 있는 거고요. 밑변 길이가 1인 거니까 요 아래쪽 형성된 요 각을 찾는 것이 지금 문제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요 빗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고 밑변이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살짝 구해내면 요놈의 역수가 돼서 2분의 루트 3이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세타는 30도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부채꼴의 중심각이 3분의 파이로 생겨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는 것처럼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장은 이미 구성된 거잖아요. 그죠? 닮은비를 찾으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 닮은비 찾기 행위가 너무 단순하고 명료해요. 즉 지금 요놈 길이를 찾으면 두 번째 도형의 가로변 길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도형의 가로변 길이는 그냥 1이었기 때문에 요놈 길이 자체가 닮은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저 길이가 1 빼기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하면 이제 답이 되겠죠. 그죠? 첫 장을 찾아봤습니다. 첫 장은 다시입니다. 여러분 넓이를 찾으면
네, 3분의 파이의 4분의 1b가 될 테니까 1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요. 더하기 갑니다. 요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반지름 제곱에다가 요 중심각까지를 찾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9분의 2파이 요렇게 찾았습니다. 계산을 다 해봤더니 말이죠. 36으로 통분이 될 것이고 8 더하기 3이 될 테니까 11파이라는 첫 장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공비인데요. 공비라는 것은 지금은 넓이인 거니까 요 닮은 비의 제곱이 되겠죠. 여러분 보이시죠? 1대 그 값입니다. 그죠? 그럼 루트 3으로 통분을 했다 치고 그 분자에 루트 3 마이너스 1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제곱합니다 하면 공비 값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분모는 3이고요. 분자를 가봤더니 4에서 2루트 3을 뺀 것과 같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1에서 공비를 뺍니다. 그죠? 네, 공비를 빼서 3분의 4 마이너스에 2루트 3을 하시고 분자에 36분의 11파이가 있습니다라고 계산을 해내면 정답이 나타납니다. 분자분모에 3을 곱하고 정리하고 유리화하는 과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여기서는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전형적인 계산 체계니까 그냥 자신 있게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네, 26번도 그러니까 역대 출제됐던 등비급수 도형 문제 치고는 마지막에 계산에 약간의 고단함이 있을지언정 도형 자체 분석은 매우 쉽습니다.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27, 28번으로 넘어갔습니다. 27번 했더니 저 곡선하고 x축하고 x 이퀄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교점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보다시피 이놈은 적어도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가 양수고요. ln x의 제곱 더하기 1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x가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0,0을 일어날 테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테그랄 하시고 0에서 1까지 곡선 자체가 x축 위쪽에 있으니까 그냥 적분하면 내가 원하는 정답에 도달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봤더니 요 괄호 속에 있는 2차식에 대해서 그 식의 미분식이 앞에 x로 들어있기 때문에 치환적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x제곱의 미분이 2x에 해당할 거니까 여기 2를 살짝 곱하고 앞에 2분의 1을 살짝 곱하여 동일한 식의 체계대로 바꾸면 주어진 식 전부는 2분의 1 하시고 요 놈을 치환했다 생각하여 요 적분 구간을 재설정해 보면 ln에 t가 될 것이고 dt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세세한 설명 안 드립니다. 그죠? 네, 다 이해가시죠? 얘를 t라고 치환하면은 2x 곱하기 dx가 dt와 같을 테니까 1이 변형이 되고 0을 살짝 대입했더니 1이며 1 살짝 대입했더니 2가 됩니다 해서 요 적분을 수행하면 끝입니다. 네, ln x에 관한 저 적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t 하시고 ln t 하시고 마이너스 t 하시고 1에서 2까지 그리고 그 앞에 2분의 1이 곱해졌습니다 하면 두 번의 수치의 계산을 대입을 거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오면서 드는 느낌인데 상당히 쉽습니다. 그죠? 네, 현재까지는 3점입니다. 시간이 아마 한 3분에서 4분 정도? 그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8번으로 갔습니다. 4점짜리 출발입니다. 또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반원이 주어져 있고요. 지름 한 끝점에서 P를 연결했으니까 여기 90도인 것은 자명합니다. 질문을 가봤더니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 하고 다음 PB인가요? 요 놈 길이를 정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해버립니다. 삼각함수가 등장하는 도형 문제에서도 역시나 핵심은 각을 찾고 시작하는 겁니다. 보다시피 여기 세타고요. 여기 3분의 세타입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요 안쪽 각을 표현할 수도 있고 요 바깥쪽 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안쪽 각으로 치면 파이에서 3분의 4세타를 뺀 것이고 바깥쪽 각은 외곽 생각하면 3분의 4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각이 다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도형 안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길이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요놈 길이는 요 지름의 길이가 이미 2라고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2배 하시고 사인 세타 이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 분모는 이미 확정된 것이고요. 저 왼쪽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가는데 오른쪽 변 길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A에서 P까지 길이를 구하면 저건 2배의 코사인 세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주어진 그 삼각형을 분석해 봤더니 각 모두를 알고 있는데 한 변 길이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변 길이는 사인 법칙이라는 매우 효율적인 계산법을 통해서 바로 한 줄 만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랫변의 길이를 찾을 수도 있고 오른쪽 변의 길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 변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요놈 길이를 찾으러 갔는데 그놈 길이를 찾으러 갔더니 그 길이의 대응각은 3분의 세타고 주어진 그 변의 대응각은 3분의 4 세타가 외곽으로 되어 있는데 그놈의 사인이든 그놈의 사인은 같기 때문에 저 변 길이는 2배의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를 자신의 대응각의 사인 3분의 4 세타입니까? 내가 구하는 변의 대응각 사인의 분의 세타. 이렇게 되면 그 변 길이도 사이각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를 정리하면 분자식이 그냥 그 자체로 완성입니다. 분모에는 얘가 들어갈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 공식을 적용하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서 28번 치고는 4점짜리라고는 돼 있으나 매우 쉽게 지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왔는데 뭐 거의 10분이 안 걸린 시간 안에 여유롭게 계산해도 다 돌파된 겁니다. 그럼 남겨진 두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문제 매우 힘을 실었을까?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함수를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함수가 됩니다. 적분하라는 이런 질문을 만났습니다. 무슨 GT가 2의 GT승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현장에서 스스로 위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말이죠, 지금 저 밑줄근 두 지점에 다항함수가 쓰여있고 다항함수꼴로 만들어진 어떤 적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지금도 말이죠, 저 부분을 살짝 가려놓으면 이 부분, 요 놈에 대하여 최대를 가질 때 알파가 GT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수투 정도 수준에서 다 처리가 가능한 주제입니다. 볼까요? 정적분의 구간 안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x에 관한 함수인데 그 x에 관한 함수가 어떤 지점에선가 최대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는 극대점 중에 하나입니다.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라지 f 함수를 미분해서 알파를 대입하면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때 저 함수를 미분하는 것은 저 적분관 끄트머리에 있던 x가 현재 적분 변수인 s 자리에 쏙 들어가면 이 미분식이 완성되기 때문에 다시 써보면 t에서 f 속에 원래 t가 있던 자리에 알파를 넣으라 그러니까 요 놈이 제로입니다. 근데 그때 그 알파를 GT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얻어요. f 괄호 속에 GT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t와 같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됐죠?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그냥 수투적인 마인드로 그냥 쭉 적용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요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gx 함수라는 녀석이 f 함수의 역함수로 생겼습니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역함수로 표현된 g가 있는 것이고 그 역함수로 생겨먹은 놈의 적분을 해봅니다. 그럼 역함수가 포함된 어떤 적분 문제는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거기 쓰여있는 그 gt를 하나의 문자 x로 치환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자마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t라고 하는 녀석은 역함수 성질을 따라서 fx랑 완전히 같아질 테고 양변을 미분하면 dt라는 녀석을 f'x에 dx로 쓸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준비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 적분식이 이렇게 변형될 텐데 우선 t의 값 f2를 요 안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랑 역함수 합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만 남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f5도 집어넣으면 g괄호 f의 5기 때문에 5가 될 것이고 그 결과 함수로 들어가봤습니다. 이래서 더합니다. gt를 x로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 2의 x승이 되고요. 분자 그냥 x일 뿐입니다. 끝에 있는 dt는 여기 쓰이는 것처럼 f'x dx로 생겼습니다. 그럼 결국 남은 것은 주어진 저식을 가지고 f'x를 찾아서
이곳에 집어넣으면 그냥 x에 관한 단순 적분으로 전환되겠죠. 여러분 미분은 2의 x승 더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얘하고 그냥 약분돼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x만 남아서 1에서 5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24, 즉 12가 구하는 정답입니다 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 답도 얻어냈습니다. 됐죠? 자, 30번 가보겠습니다. fx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고요. 로그 함수가 포함된 분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 함수를 그릴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하고 주어진 저 곡선 사이에 교점 개수 함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교점 개수 함수는 접선과 항상 함께 생각되는 주제입니다. 내려가 봤더니 그 교점 개수에 어떤 알파점으로 하는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그들을 서로 뺐더니 1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은 쪽에서 가면서 어느 경계를 통과할 때 교점 개수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럼 내 머릿속에 저 순간은 곧 불연속인 순간이다. 그럼 그 불연속되는 모든 순간은 기본적으로 접선과의 친구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경우는 그러한 상황들이 한 번 벌어지라는 말씀이고 그걸 처리하고 나면 점 B, FB라는 것이 이 직선하고 그 곡선하고 교점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를 1단계로 해결하는 게 1이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후에 계산하는 문제니까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이 곡선을 그려서 원점 지나는 직선 중 접할 때의 장면을 찾으시고 그 접하는 걸 경계로 좌극한 우극한의 개수를 추적하면 정답에 도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려보겠습니다. 그죠? 왼쪽 구간 저 함수는 매우 단순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이 되어 있습니다. 원점하고 A, 제로를 지나가는 2차 함수 포물선이 되는데요. A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선을 찾아주는 것이 교점 개수를 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접선선을 이렇게 가봤습니다. 저놈의 기울기는 여러분 저쪽 미분에서 0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이놈의 기울기가 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M이라는 녀석이 0에서 시작해서 요 직선이 되기 직전까지는 당연히 저 왼쪽 곡선과는 교점이 1개고 저 순간을 넘어서면 그때는 교점이 2개라는 것도 그냥 간파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이 함수를 찾아 그리는 게 1입니다. Y축의 오른쪽에 저 함수를 그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서 부호 변화를 추적하고 극대극소가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요 아래쪽에 말이죠. fx의 극한 자체가 무한 들어갈 때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 하나 정도는 고려하면서 가면 좋습니다. 당연히 x가 한없이 커지는 양수가 되면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이기 때문에 x축의 양의 방향 쪽에서 쭉 떨어지면서 x축에 접근해 나가는 이런 곡선 상태가 예상되는 중입니다. 갑니다. 주어진 그 함수를 미분해 봤습니다. 미분했더니 분모의 제곱, x의 제곱분의 분자에 가서 미분하고 분모로 곱하면 x 플러스 b분의 x가 되시고 빼기 뒤쪽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을 했더니 ln괄호에 x 플러스 b라는 이런 식의 도달했습니다. 부호 변화를 찾는 말은 분모는 항상 양수인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만을 분석할 텐데 분자에 되어 있는 이 앞쪽 함수는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분수함수입니다. 점근선이 x = b고요. x항의 개수비가 1이기 때문에 y = 1이 점근선입니다. 뒤쪽에 있는 그 곡선마저도 로그의 가장 평범한 곡선 상태가 돼서 그럼 점근선 역시나 -b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쪽 곡선이든 뒤쪽 곡선이든 x = b가 양자 공통의 점근선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앞부분의 곡선하고 뒤쪽 부분의 곡선을 찾아 그려서 대소를 찾으면 저들의 부호가 추적될 테니까 거기에 도전해 봅니다. 좌표 평면을 잡아놓고 b는 양수인데 점근선이 -b이기 때문에 이곳에 점근선을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분수함수에서는 y = 1이라는 점근선이 또 있기 때문에 이놈을 찾아놓고는 0을 살짝 대입하면 0이니 이 주어진 분수함수는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뒤쪽에 생긴 요 로그 부분의 함수를 찾아봤더니 그놈은 얘가 여전히 점근선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b는 현재 1보다 작기 때문에 요놈의 x자리에 1 빼기 b를 대입하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생기는데 그 점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그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로곡선 뒤쪽이고 빨간색이 저 앞쪽에 있는 분수함수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0하고 이 교점까지 구간에서는 분수함수가 크니까 저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고, 넘어서면 이제는 로그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얘가 음수가 되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x축,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어딘가에서 극대점 하나가 포착되어지는 곡선으로, 오른쪽 구간에 이 곡선 하나가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곡선의 개형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극한정신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생겨먹은 x축이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오른쪽 구간에 그려질 곡선입니다. 얘를 이곳 오른쪽에다가 그려보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그걸 그려나갈 건데, 여러분 보다시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곡선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저 직선에 접하며 떨어지는 이런 곡선이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쟤보다 아래쪽으로 더 떨어지는 곡선으로 이 곡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로 더 솟구쳐 올라가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후보는 3개입니다. 다만 이때 접근하는 순서상 가장 단순해진 상태를 찾는 것이 1인데, 아까도 말했죠, 그죠? 좌극한하고 우극한 차이가 1만큼 생기는 순간을 찾는 거니까 불연속이 되는 순간을 찾는 것이고, 불연속인 순간이라는 것은 접선과 맺는 관계와 관건이기 때문에 접선과 맺는 관계가 가장 단순한 경우를 찾아가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에 비해서 접할 때 그 장면이 가장 더 단순한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곡선, 저 위쪽으로 뻗어 올라간 곡선은 잠깐 내려놨습니다. 같은 방법대로 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현재 쟤랑은 접하지 않는데 원점 지난 접선을 아래쪽으로 또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경계가 또 2개가 되겠지. 따질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쟤도 잠깐 후보에서 빼놨습니다. 그러면 가장 단순한 경우는 오른쪽에 그려지는 이 곡선 자체가 주어진 저 왼쪽 직선하고 접할 때입니다. 그럼 다시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회전돼 갈 텐데, 양의 기울기를 가졌으니까 이 범위 안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원점에서 만날 테고요, 오른쪽에서는 두 점에서 만날 테니까 교점 개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저 선을 경계로 해서 더 기울기가 커져버리면 그때는 이쪽 오른쪽 곡선과는 만나지 않고 왼쪽 곡선과는 두 점에서 만날 테니까 요 구간에 있을 때는 2개의 교점을 갖습니다. 했더니 요놈 A라는 기울기를 전제로 해서 개수, 교점 개수는 변해가는데 A의 좌극한, 그러니까 기울기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커져나갈 때는 3개로 생겨먹고, 위쪽에서 오히려 기울기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면 그게 바로 우극한이 될 텐데 거기 교점 개수가 2개가 될 테니까 둘의 차이가 1이 되는 그 순간이 지금 보시다시피 딱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지.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하나 더 큰 상태가 오직 하나가 존재라고 하였으니 알파란 바로 지금 내가 구해낸 이 값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고, 그때에 B라는 녀석의 정체가 B, FB라는 녀석이 주어진 저 직선하고 주어진 fx 곡선하고의 교점이라고 그랬는데, B는 양수니까 오른쪽에 오면 현재 접하는 이 점, 이 접점의 x좌표가 그냥 B입니다. 이렇게 정돈돼서 끝입니다. 됐죠? 지금 저 상태를 식으로 구성해 보면 모든 것이 이 접선 기울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A라는 녀석을 정리해 보면 1번입니다. 오른쪽 곡선으로 생긴 저 함수에 B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저 직선은 원점하고 그 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 B분의 FB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식을 써볼 텐데요, A는 F'B라는 녀석은 바로 지금 여기에 미분된 식에다가 X 대신 B를 대입하는 거니까 분모에 B의 제곱이 생겼고요, 분자에는 B를 대입하고 정리해봤더니 앞쪽에선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뒤쪽에서는 ln 속에 이 B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X좌표로 Y좌표를 나누는 거니까 B분의 하시고 여기에 B를 대입한 놈을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B의 제곱분의 ln 속에 2B입니다 해서 AB가 관련된 3개 항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A 곱하기 B 제곱이기 때문에
양변에서 그냥 b제곱을 각각 곱해버리면 여기는 그대로 a의 b제곱과 일치합니다. 남겨진 요 중앙하고 오른쪽 변을 생각해보면 결국 ln의 이 b가 4분의 1과 같고 그게 곧 이 값과 일치할 테니까 내가 찾는 a, b의 제곱 자체도 얘랑 완전 일치합니다 해서 4분의 1이 정답으로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30분 문제도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수학2에서 배웠던 어떤 내용들을 하고 소재인 함수 하나만 정리하고 나면 그냥 평범하게 자신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로 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괜찮죠? 자, 우리는 예시문항 분석을 거쳐서 문제들의 난이도가 꽤 만만하다, 자신 있게 임하자,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부의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까지의 기출문제,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한 번 더 공부의 방향을 정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6번 극한 급수 문제입니다. 얘의 친구 문제를 작년도 수능시험 기출문제에서 찾아봤습니다. 14번 했습니다. 둘을 한번 그림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시문항이고요. 수능시험 기출문제입니다. 둘을 굳이 비교하자면 좀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이 길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를 찾는 과정이 매우 심플하고 닮은 비가 금방 찾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산하는 과정에서 막 루트가 포함된 계산을 거치기 때문에 마지막 답할 때 계산이 중요했습니다. 그때 핵심은 여기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요 각을 분석하는 게 관건했습니다. 그럼 이쪽 기출문제는 뭐냐? 제시된 지문을 쭉 읽어보면 이 길이가 1이고요. 여기가 2인째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 빗병길은 당연히 루트 5가 될 것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루트 5로 생겼을 겁니다. 그럼 말이죠. 첫 장을 구하는 과정은 매우 단순해요. 그죠? 삼각형의 넓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그야말로 중학생이 구하는 그림입니다. 핵심은 이 다음에 이웃하는 두 항 간의 관계를 찾는 것이 일인데 그러자면 첫 번째 큰 도형하고 두 번째 도형이 맺는 관계상 요 길이가 구해져야 됩니다. 저 길이를 살짝 x로 두게 되면 저 지문의 분석의 과정에서 이 길이는 그놈의 두 배인 2x가 될 것이고 전체 길이는 4였는데 2를 빼내면 요만큼 길이는 3이었기 때문에 3에서 2x를 뺀 요만큼 길이가 3-의 2x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놈하고 그놈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x를 찾는데 그곳에도 역시나 직각삼각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길이가 찾아지고 이 길이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눈에 삼각비를 적용해서 저각을 찾았었는데 이번에 이 관계를 찾자면 이 각 있죠, 이 각. 이 각들을 찾는 게 1입니다. 여기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4분의 파인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 각인 건데 저 각은 직각을 낀 두 변이 주어졌으니까 그 각을 뭐라고 딱 쓸 수는 없으나 이럴 때 세타를 쓰고 나면 탄젠 세타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타하고 4분의 파이의 합이 저 빗금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 아래쪽 각, 안쪽 각은 4분의 3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습니다. 해서 탄젠트 하시고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이 값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거 밑변, 여기 높이인 거니까 3-2x분의 x라는 식으로 구성되고 여기 탄젠트의 덧셈 정리라는 것이 지금 문제 풀이의 핵심인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플하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들 간의 관계를 논하는 과정에 미적분의 두 번째 단원이죠. 그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까지를 고려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충분히 그 범위 안에 우리의 문제가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28번 문제로 왔습니다. 아까 했던 겁니다. 각도를 분석하면서 풀었던 겁니다. 수능시험 기출문제를 봤더니 24번 문제 또 그렇게 생겨먹은 극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도형을 잠깐만 비교해 볼 텐데요. 얘는 반원으로부터 포착된 길이들을 찾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래쪽을 내려보면 이게 지금 A에서 B까지 길이는 2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놈 길이는 그냥 2 곱하기 탄젠 세타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점이 찍힌 위치가 요 원주 전체 2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타면 여기는 2세타로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 저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 G세타는 금방 넓이 공식에 따라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이런 넓이를 구할 때 이 부분을 채워넣고 직각삼각형에서 부채꼴 넓이를 빼버리면 금방 그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서 말이죠, 아래쪽에 등장해 있는 작년도 수능시험 기출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기만 하면 3번에 걸친 계산을 거쳐서 원하는 그 식들을 몽땅 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시문항은 요놈 길이를 구하는 과정, 요놈 길이를 구하는 과정, 그게 반원으로부터 포착되는 가장 전형적인 과정이고, 요놈 길이, 그놈 길이를 구할 때 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동원하는 순간 그냥 한 줄만에 풀이가 끝났습니다. 해서 시사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죠? 도형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사인 법칙이라는 것들이 풀이 과정에 최적화 요소로 등장한다는 점, 거기까지 생각을 해두시고 기출문제들을 정돈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거친 후 이제 29번, 30번으로 갈 텐데요. 29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함수에 대한 적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작년도 수능시험 기출문제에는 역함수의 적분 문제는 없고, 역함수가 포함된 합성함수의 미분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를 굳이 비교하면 얘가 얘보다 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린 지금 난이도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잠깐 배제하고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역함수에 관한 미분이든 역함수에 관한 적분이든 이들은 미적분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점, 역함수에 관해서 미분적 영역에서도 적분 영역에서도 지금까지 주어졌던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여러분의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0번입니다. 아까 풀어봤던 겁니다. 작년도 수능시험 기출문제입니다. 합성함수를 주고 극대 극소를 추적하고 최대 최소를 다루는 최근 수능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난이도를 굳이 비교하자면 얘에 비해서 그래도 어쨌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쪽은 따져야 될 그 과정들이 전형적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나면 자신 있게 갈 수 있으나 그 기출됐던 문제들의 난이도가 꽤 높아서 절대 난이도로 보면 이쪽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썼던 기출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난이도가 예시문항의 난이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점을 어쨌든 저는 결론으로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미적분 3개 단원이 있습니다. 그죠? 극한은 앞에서 봤던 도형급수든 삼각함수의 도형극한이든 전형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의 난이도가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적분의 관건이 될 텐데요. 아까 우리가 분석해봤던 것처럼 29번, 30번 두 문제의 난이도가 극악하지 않다는 점, 이 말의 뜻은 기출문제를 공부할 적에 극상 난이도의 그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수능 선택 과목으로 주어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조정점수 제도와 이 등등등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새 과목에 관한 난이도를 열심히 맞추려고 출제진들은 노력하고 있고 예시문항 분석을 다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쨌든 미적분 초고난도의 극악한 문제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해서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 집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해서 제가 총 5개의 기출문제들을 추려봤습니다. 다시입니다. 풀지 마시라는 문제입니다. 매개 변수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그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를 다시 논하는 이런 과정들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냥 매개 변수 함수인 경우는 접선을 중심으로만 정리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계산이 필요했던 문제입니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도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집착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2018학년도에 수능에 출제된 30번 문제입니다.
저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수학계가 한번 반성의 계기를 맞이했고 지금처럼 고난도 문제의 난이도를 떨어뜨려 간 지금까지 출제된 최고난도 극악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집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엄청 남거든 계산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 대비 9월 모의평가에 있던 그 문제도 사실은 여긴 이 조건들의 해석이 물론 개념을 잘 다지고 나면 그때쯤 도전해 볼 주제지만 지금 수능 입장에서 바라보면 굳이 꼭 도전해야 될 필요를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기억니은 디귿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요. 우리가 개념 학습할 때는 기억니은 디귿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확실하게 다지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실제 수능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공통과목 선택 문항이 합체된 이 시험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기억니은 디귿 판단 문제가 공통과목 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미적분에서 등장하는 이 모든 주제에 기억니은 디귿 저 소재 중 곡선의 오목볼록 성질까지를 이용해야 되는, 즉 이계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 어떤 주제들은 가급적 배제하시고 수투 쪽 방향으로 번역해 나가는 방향의 공부 리듬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5개 문제입니다. 굳이 집착하지 말자. 다시 기출문제가 예시문항보다 어렵다. 그런 문제가 아주 많다. 좀 전에 예시한 5개 정도를 버리더라도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문제들이 충분한 난이도로 충분히 많습니다. 전형적인 계산 문제들 확실하게 다져주시고 우리가 오늘 문제를 분석하면서 계속 드린 말이지만 수학2하고 지문의 구성 모습이 거의 동일합니다. 해서 미적분을 선택한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학2에 있는 다함수 미적분을 하고 미적분에 있는 미적분을 하고 이들을 항상 개념적으로 싱크로 시키면서 이렇게 저렇게 소재를 바꾸면서 공부하는 편이 우리의 수능에서 최고가 되는 방법이라는 점 강조하고 강조드립니다. 30번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여러분 공부 중에 흐름, 최적화하는 방법, 교점 개수가 접선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점,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아까 5문제는 버렸지 않습니까? 최적화라는 저 측면에서 쉬워져 나가는 이 수능의 흐름상 주목해야 될 문제들을 잠깐만 꼽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최근 연도의 문제들입니다. 문제 길이가 짧고요. 문제 상황이 매우 심플합니다. 2020학년도 수능시험 30번입니다. 집중해서 확실하게 다져두는 게 좋겠습니다. 2021 대비 6평에 있던 저 문제, 지문은 장황하고 길어 보이나 이곳에 등장하는 수열과의 결합, 이게 어쨌든 새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상 미적분 영역이 항상 심지어 수투에 있는 적분마저도 수열과 결합될 수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수열과 결합되는 이 문제의 흐름에 대해서는 항상 집중해서 다루는 방법을 터득해 두는 것이 현장에서 강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9평 가형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들 간의 관계를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도 최적화된 그 상태를 찾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지 마셔야 될 문제하고 꼭 풀어볼 문제하고 이들 모두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개념을 다지고 기출문제들을 차례차례 소화하면서 여러 번 반복을 거쳐서 문제풀이의 방법론을 터득하는 것. 그렇다면 집착하지 않기로 한 문제를 덜어내도 충분히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현장에 정말 최선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를 손꼽아 고대하면서 오늘 분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